이번에는 박미순 전문위원이 분석해 주실 첫 번째 지역입니다. 바로 용산구 한강로 2가인데요. 이 지역은 역시나 호재의 가치가 빛나는 곳이고요. 또 교통과 수요까지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먼저 용산 고밀도 복합개발의 핵심 지역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또 여기에 서울 중심부로 서울 전역 어디든 빠른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이 용산구의 모습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용산하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 그리고 또 누구나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보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 용산구에 위치한 한강로 2가 상가 매물인데요. 자세한 정보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위치는 신용산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입지를 해 있습니다. 추천 유형은 상가입니다. 지하 1층 상가이고요. 전용 면적이 201.96제곱미터. 201.96제곱미터이면 상당히 넓죠. 그래서 한 62평 정도가 되는 규모라고 할 수 있고 총 6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구분 상가 6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12억 5,500만 원이고요. 보증금이 현재 5,500만 원에 월 460만 원의 월세가 나오고 있는 상가입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12억 원이 필요한 상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용산역 가보면 택시 정류장 가면 굉장히 줄이 항상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게 뭘 뜻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많은 인구들이 이곳을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풍부한 곳에 위치한 상가인데 심지어 63평형 규모이기 때문에 좀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신용산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매물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지날 수밖에 없는지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입지 여건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살펴볼게요. 네, 입지가 바로 신용산역에서 도보 1분권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초역세권의 입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신용산역과 용산역은 기존에도 지금 광역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신용산역과 용산역 사이가 4개의 지하철이 겹치면서 그곳에는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이마트 이런 유통 상가뿐만 아니라 의료관광 호텔들도 들어와 있고 또 그 옆에는 전자상가까지 끼어 있어서 광역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앞에 신용산역을 마주보고 있는 바로 대로변에는 또한 오피스 상권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LS타워 같은 그런 업무 시설들이 현재도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도 줄지어 들어올 곳이기 때문에 오피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바로 용산 우체국 뒤로는 재미있는 애칭까지 붙어 있는 용의단길이라고 하죠. 이런 특화 상권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용산 지역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입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로 이 한강로 2가가 접해 있는 용산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한강로 일대는 용산 개발의 핵심 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이 한강변으로 내려오는 한강로 1가, 한강로 2가, 한강로 3가. 바로 이곳이 용산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런 것들은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곳들이죠. 한강로 1가가 업무와 복합개발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 한강로 2가에는 업무 또 복합 이런 시설뿐만이 아니라 관광과 상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산 지구단위 계획지구 내에서도 가장 상업이 활성화되는 지역이고요. 또한 앞으로 바로 민족공원이 개통되게 된다면 민족공원과 개통되는 출입구도 한강로 2가 쪽에 있기 때문에 상권이 더욱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용산 이 한강로 일대 개발 계획도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교통망의 확충도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이제 2027년에는 신분당선이 바로 이 신용산역을 지나가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가장 강력한 일자리 지역인 용산과 강남이 같이 결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통망이 신설이 되는 거고요. GTX B 노선도 바로 이러한 용산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광역교통망까지 더욱더 확충이 돼서 이 상권의 크기가 더욱더 커지리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이러한 지역의 상권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권을 분석할 때요, 그 층의 활용도를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상가에서 1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층을 100이라고 본다라면 1층을 기준으로 해서 지하층이 몇 프로의 활용도를 갖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30%의 활용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1층 가격의 30%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2019년도에 나온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서를 보면은요, 주요 상권 지역 중에서도 용산의 지하 1층 상가의 활용도가 40%가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강남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상권이라고 하는 강남대로 같은 경우가 지하층이 30%대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3, 4, 5층 같은 경우에는 지층보다도 활용도가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할 때 이렇게 그 층의 활용도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가격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 내에서 그 상가가 갖는 가격적인 합리성이 어느 정도이냐를 분석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지역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지층 상가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 71.37제곱미터인 다른 상가와 본 상가의 가격을 보니까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물건의 좀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0년 전에 신탁이 되어 있던 신탁사 매물이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좀 낮았다라는 걸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지역 대비 3분의 1인데 임대료는 2분의 1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상가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좀 풀리면서 날씨가 정말 좋을 때는 서울 인근 아니면 서울 내에 있는 공원에 정말 바글바글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근데 이제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가 아닙니다. 엄청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 공원의 길목에 위치한 상가이니만큼 앞으로 이 상가를 이용하게 될 유동 인구가 더 늘어날 거고요. 지금도 용산하면 교통이 딱 떠오르실 텐데 이 교통망도 더 확충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지금도 어마어마한 곳이지만 계속해서 늘어날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 거기 플러스 상주 인구까지 많은 곳이 바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용산입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상가고요. 가격 정보 자세히 볼게요. 네, 매매가가 12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 6개의 호실로 되어 있고 보증금 5,500만 원에 월 460만 원의 월세가 나오고 있는 상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12억 원입니다. 네, 실투자 금액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상가 매매 금액이 약 12억 5,500만 원에서 12억 6,500만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상가에 투자를 해볼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가 투자는 사실 분석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주변의 상권 분석과 또 임대료 현황 같은 것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 상가 같은 경우 현재도 공실 없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워낙에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좀 보장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매매가가 신탁사 보유 매물로 10년 전 가격이라는 점이 가장 강력한 호재가 아닐까 싶어서 그러한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하 상가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곳인지 그러한 점을 좀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